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4일 토요일 아침 9시 55분입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월요일날 아침 영상을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아침에는 영상 없고요.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장 마감 살펴볼 건데 하락 추세 중이죠.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다만 어제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일단 내용만 좀 체크를 하자면은 아래 꼬리가 좀 달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뭡니까? 하락 마감한 거죠. 매수세가 보인 겁니까? 매수세 안 보인 거죠. 물론 아래 꼬리 달렸지만 아래 꼬리 달린 걸 감안해도 이게 상승 마감이냐고요? 아니죠. 양봉도 아니고 음봉이죠. 예, 음봉의 하락 마감이고 하락폭도 제법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세가 우세한 거고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단기낙 폭과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어쨌든 아직까지 그 개인의 의견일 뿐인 거고, 일단은 객관적으로 싸운 걸 봐라. 누가 더 세냐, 위가 세냐 아래가 세냐, 아래가 더 센 겁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S&P, 나스닥 둘 다 그렇습니다. 둘 다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지와 저항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S&P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725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 자리를 터치하거나 붕괴되면은 사실상 S&P는 이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건드리면은 S&P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을 거의 없다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그 자리를 드디어 이제 붕괴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인정해야 되겠죠. 사실상 이제 S&P는 계속 아래쪽으로 갈 거다. 나스닥도 계속 아래쪽으로 갈 거다. 하락 추세 계속 진행될 가능성 높다. 상승으로 추세 전환 가능성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없다. 사실상 추세 전환은 없고 계속 아래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체크는 해야죠. 체크는. 지금 계속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상 아래쪽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장 찍는 과정이 아직 빠진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확인. 실제적으로 여기는 6월 중순에 만들었던 이 전저점을 붕괴시켜야 이제 더 가는 겁니다. 이 붕괴시키는 확인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너무 그렇게 경거망동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까지 내려왔다는 의미가 뭐죠? 사실상 여기 지지하겠다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자리가 그렇게 매력적인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매력적인 어떤 매수의 포인트였다면은 정말 생각 있는 정말 강력한 매수 세력 혹은 의지 있는 사람들이었다면은 이런 자리쯤에서 이미 반등을 주고 추세 전환을 요렇게 시켰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미 여기 전저점 레벨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사실상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세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하여튼 붕괴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 아래쪽에 지지력 자리 11,25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까지 어제 터치를 했죠. 네.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전저점 테스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이미 대놓고 얘도 아래쪽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상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780 붕괴되면서 전 이미 다중바닥형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다, 추세 전환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나스닥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자리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아무튼 확인 과정이 이제 머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기술적인 점검은 좀 다 했고,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어젯밤 S&P하고 나스닥이 각각 장중에 3% 가까이 빠져졌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정상은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은요. 하루에 1% 빠져도 변동성이 확대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요 며칠간 움직임이 어땠나요? S&P가 하루에 1%씩 빠지는데도, 꾸준히 1%씩 빠지는데도 변동성 지수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독특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1%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도 이 하루에 지수가 3%씩 빠지고 이런 거는 그건 분명히 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1% 빠지는 거하고 3% 빠지는 거하고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도 3%, 4% 빠지는 거는 굉장히 큰 급락이긴 한 겁니다. 1% 빠지는 거하고 2% 빠지는 거하고 3% 빠지는 거하고 4% 빠지는 건 분명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젯밤에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결과적으로 이 장 마감하고 나서 보니까 이 얼마 안 빠지긴 했는데 1.6% 빠졌으니까 뭐 적당히 빠진 거긴 했는데 장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장중에 3% 빠졌다. 장중에 한번 폭락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장중에 폭락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나요? 장중에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뭘 했나요? 전저점 자리 여기 전저점 자리 엄밀히 따지면 의미 있는 지지력이 한 3670 정도 되는 자리인데 3670을 3% 폭락 3% 급락하면서 탁 터치하고 나서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한 3% 빠졌었어요, 장중에. 나스닥도 장중에 3% 정도 빠지면서 11,250을 탁 터치하고 이 자리에서 일단 아래 꼬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변동성이 어젯밤에 좀 확대가 되면서 장중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그 순간적으로 단기낙 폭과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그 저점 매수세 뭐 이런 것들이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아무튼 장중에 확대가 되긴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8월 언제죠? 이 8월 한 중순쯤부터 해갖고 8월 15일, 16일쯤부터 해갖고 유럽 물가지표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 시장이 지금 사실 한 달 넘게 빠진 거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요. 물론 중간에 의미 있는 반등이 있긴 있었지만은 별 의미가 없었죠.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한 달 넘게 빠진 거라고요. 한 달 넘게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좀 하락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게 누적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한번 터진 거죠. 변동성이 장중에 잠깐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 달 동안 하락해갖고 필요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터졌다면은 단기적으로 하락 에너지가 좀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더군다나 이 점검했던 것처럼 S&P고 나스닥이고 중요한 지지선 부근, 중요한 마디 가격 부근까지 한번 급락을 강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힘을 써서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힘을 써서 매우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한번 박치기를 한 겁니다. 박치기를 한번 세게 하고 나니까 놀래서 확 튀어오른 거죠. 변동성을 확대시켰다가 확 튀어오른 거죠. 그죠? 이런 측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그나마 어떤 반등을 이야기하기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론 근거는 없어요. 그죠? 근거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린 있었던 현상을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계속 아래쪽으로 빠진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더 빠질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 최근 며칠간의 움직임들, 최근의 흐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나마 어떤 반등의 가능성 이런 걸 이야기하기는 가장 우호적인 조건이긴 합니다. 실제로 반등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이제 앞으로 이 월요일 날부터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확대되지 않던 조용하던 시장이 오래간만에 좀 한번 변동성을 확대시켰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요. 그러니까 그죠? 이제 그 월요일 날부터 이제 이런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좀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지지선이기도 하고 변동성을 좀 잠깐 확대시키기도 했었으니 혹시나 뭐 반등이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으로 일단 잘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길고 짧은 거는 분명히 대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 같은 거를 좀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빅스 같은 걸 봐도 그렇죠. 오래간만에 보시면 장중에 제법 많이 치솟았어요. 장중에 한 32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빅스가 이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좀 되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차분했죠. 지금까지는 비교적 차분했는데 오래간만에 이 빅스가 9%나 상승을 하면서 제법 힘을 쓴 하루였긴 합니다. 보시면 평상시와 약간 다르죠. 지금까지 1%씩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빅스가 뭐 3% 상승하고 마이너스 2% 하락하고 이런 날도 있었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9% 올랐다. 9% 오른 게 지금 상황에서 이게 작게 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혹은 지난 한 달간 어떤 하락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는 이거는 반등을 불러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실제적으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빅스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대폭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시나리오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긴 해요. 제 생각은 중요한 지지선이니까 지지선 부근에서는 반등 좀 나오고
한 달 동안 빠졌으니까 좀 쉬었다 가고, 또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이잖아요, 그죠? S&P하고 나스닥 어차피 사실상 이 저점을 지지하겠다는, 사실상 추세 전환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쨌든 계속 아래쪽으로 갈 거면 여기쯤에서 하락 에너지 좀 충전하면서 쉬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이 증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증시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잠시 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이 다른 것들 좀 체크 좀 하자면은, 어제 경제 지표들 발표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별로 미치진 못했습니다. 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돼서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내용만 좀 지켜보자고요. 보시면은 각종 PMI들이 발표가 됐는데 빨간불들 많이 보이고, 이 50 아래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죠? 뭐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PMI들이 쭈루룩 발표가 됐는데 50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세상이 물 말아먹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보시면서, 야, 이거 유럽 지표들인데요, 유럽이 심상치가 않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히 보진 않을게요. 이 정도 보면 됐고, 어젯밤에 파월의장 연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파월의장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연준 행사가 있어서 여기서 뭐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통화 정책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아서 이 시장의 어떤 긴축 우려 혹은 뭐 기대감 이런 거는 뭐 물 말아 먹은 거죠, 그죠? 계속해서 그냥 그래 시장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엔 그냥 이제 무슨 일들이 있었냐 생각을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FOMC 회의에 있는 결과 내용을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FOMC에서 매파적인 이야기 나왔고, 그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몇 거래일 연속적으로 해서 시장에 착실히 반영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보면 될 것 같고, 이슈 본 김에 참 다음 주라고 해야 되나, 이번 주라 해야 되나, 다음 주라는 표현이 맞겠죠. 다음 주에는 이제 무슨 이벤트가 있냐라는 걸 좀 살펴보면은, 이 특별한 거 없고요, 금요일 날에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유로존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 그 코어 PCE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하는 중요한 물가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한편으로 좀 드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이 코어 PC 증가율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예상치가 상당히 좀 높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난 한 달간 반등도 없이 빠지면서 긴축 우려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들이 확증 편향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전문가들의 어떤 그 분석치를 잡는데도 이런 게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지금 긴축 우려 이런 게 여기에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요. 지금 PC를 보시면 0.4를 써놨어요, 예상치를요. 그 증가율을요. 이 PC라는 지표를 좀 잠깐 보면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 지난 뭐 1970년부터 해서 이렇게 증가율 데이터를 쭉쭉쭉 보면은, 이게 사실 이 0.3을 넘기가 좀 어려워요. 0.3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3, 0.4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일단 0.4라는 값을 일단 탁 써놨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예상치에다가. 이거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치가 좀 너무 높게 잡혀 있지 않냐. 그래서 예상치가 너무 높게 잡혀 있으니까 이 실제 값은 조금 낮게 나오거나 부합하면서 좀 시장에 좀 안정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PC 증가율이 미친 듯이 높았던 거는 7, 80년대에 그때 인플레 난리 났을 때 그때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높았던 거는. 근데 솔직히 지금이 그런 때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70년대 오일 쇼크와 지금을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이 오일 쇼크 때보다는 훨씬 낮긴 하잖아요, 상황이. 이때 오일 쇼크 때 참고로 막 1% 막 증가율이 1% 막 이랬었는데,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때는 아니니까 0.4%란 값을 써놨는데, 0.4%가 하여튼 좀 높게 잡혀 있지 않냐, 확정 편향 때문에 높게 잡힌 값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하여튼 뭐 지표 이야기는 그건 그때 가서 하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 금요일 날 물가지표들 좀 살펴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연준 의장들하고 이 라가르드 총재하고 이런 사람들, 중앙은행장들 나와서 연설하니까 그런 내용들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이벤트 이야기 좀 순서 바꿔서 좀 먼저 했고, 어젯밤에 변동성 확대됐다라는 이야기 좀 계속해서 이어가자면요, 증시 말고 이 달러가 어젯밤 또 엄청 올랐죠.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이런 거예요. 이 달러가 많이 급등하니까 주식시장이 급락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달러도 변동성이 확대됐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라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이 FOMC 회의 끝나고 시장의 변동성이 좀 전반적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금리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오르고 달러도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흐름이 더욱더 좀 극대화된 것 같은데 금요일이라 그런지 달러가 무려 1.5%나 올랐어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글쎄요, 이거 제가 지표를 지금 안 띄워놓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볼린저 밴드 찢고 나갔을걸요, 그죠? 예, 볼린저 밴드 엄청 찢고 나간 겁니다. 이거 변동성 엄청나게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달러를 보면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야, 이 차분하게 잘 올라간다는 생각했는데, 오래간만에 이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거죠. 솔직히 지금까지 달러가 오른 게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얘도 상승에 대한 피로감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힘을 잘 아껴가면서 써야 되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 힘을 한번 터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 변동성 지수들이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뭐 힘을 너무 과도하게 쓴 건 아니다. 이 정도 이야기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 막판까지 계속 이 상승세를 유지했죠. 이거 이렇게 윗꼬리 달린 거하고 안 달린 거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증시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를 달면서 그래도 좀 뭐 하락 에너지가 좀 어, 그래도 좀 아껴 썼다, 하락 에너지 좀 아껴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이 봉을 끝까지 꽉 채움으로 인해서 이건 좀 상당히 좀 이 힘을 좀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좀 이런 점들이 좀 다른 점이긴 합니다. 증시의 모습과 다르죠. 힘을 좀 굉장히 좀 많이 쓰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 힘을 많이 썼다라고 해서 당장 다음날 꺾인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장대 양봉, 상승 마감 이런 건 어쨌든 강력한 매수세의 등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성을 보는 게 맞긴 맞는데요. 근데 아무튼 좀 다소 불안하긴 합니다. 이 오랫동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꺾일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혹은 뭐 어쨌든 꺾이든가 아니면은 이 좀 오랫동안 좀 조정이 나오거나 이런 양봉에 대한 피로감을 좀 소화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를 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하여튼간 뭐 변동성이 확대됐다라는 거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다소 부담스럽다. 좀 조정의 가능성도 열어는 놓고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뭐 증시가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그 저항 이런 데 도달한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2002년도에 달러 인덱스가 고점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요. 120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113이거든요. 사실상 120 정도나 돼야 좀 의미 있는 그런 저항이 있긴 있는데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더 오를 수 있긴 한데요. 하여튼 어제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 이런 게 좀 쌓였을 것 같긴 해서 조만간 좀 다음 주 정도는 좀 쉬지 않겠냐라는 추측 정도는 좀 하여튼 뭐 조심스럽게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가 좀 하여튼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 15원 올라가면서 1420원을 터치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변동성이 많이들 확대가 됐어요. 달러 인덱스 말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이 장중에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됐었죠. 사실 금리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목요일 날에 이미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긴 했는데 하여튼 얘도 장중에 변동성이 엄청 확대가 됐었던 거예요. 이 장중에 볼린저 밴드를 얼마나 찢고 나갔습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젯밤엔 전반적으로 이 가던 방향에서 힘을 굉장히 좀 많이 쓴 하루였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던 방향에서 힘 너무 많이 쓰면은 단기적인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이런 점들 우리가 좀 잘 놓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뭐 하락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아직까지는 뭐 계속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 보시면 되겠고요. 이 월요일 날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월요일 날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을 확대시킨 것들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하겠다. 그럼 월요일 날 뭐 저녁에 그 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뭔가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저렇게 됐다라고 해서 뭐 크게 우려할 거 없고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건 증시는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왔고 변동성이 확대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좀 이제 평상시처럼 그냥 편안하게 잘 수는 없고
조금 좀 주목을 하긴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그 달러가 급등하면서 다른 것들이 좀 맛이 많이 갔습니다. 그죠? 원자재들 많이 맛이 가고 있고, 하락 추세들 잘 진행되고 있고요. 국제유가도 5% 급락했으니까 잘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에너지 가격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각종 그 공급망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들이 오를까라고 마음 먹다가도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 이러면서 다 같이 아래쪽으로 가자고 일단 마음을 먹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 같은 것도 그래요. 천연가스 같은 것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더 이상 위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말 더럽게 변곡을 만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중 고점형을 만들고 나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이건 이제 아래쪽으로 꺾인 겁니다. 더 이상 위쪽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저도 위쪽으로 이제 안 볼 거예요. 천연가스 방향성 정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치는 여기 있는 5.4 이 정도까지 일단 열린 거죠. 즉 전저점 자리 여기까지 일단 열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에너지 값이 떨어지니까 뭐 인플레가 줄어들어 갖고 주식이 오르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죠? 왜냐, 이 지난번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가 됐는데 이 코어 붙은 친구들,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붙은 물가지표들까지도 계속 높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가격 떨어져 봐야 인플레 잡는데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지난번 물가지표를 통해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뭐 저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차라리 원자재 가격 오르는 게 증시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